안녕하세요. 목포교도소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교의 김성규입니다. (2023) 개묘년이 밝았다. 해돋이를 보러 가거나 신년 목표를 세우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맞이하는 새해. 그런데 이곳 교도소의 새해는 조금 다르다고 한다. 제가 느끼는 교도소 새해는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거? 그때 뭐랄까 거기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고독감도 있고. 창살 처진 교도소. 새해에도 어김없이 이곳을 지키는 교도관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직업이 있으니 바로 기동순찰대다. 저는 현재 보안과 기동수찰팀에서 수용자 수용, 난동, 진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RPT라고도 불리는 이 기동순찰팀은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자들과 가장 가까이 일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목포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님과 밥 한번 먹어보았다. 교도소에는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다양한 과가 있는지 모르는데 보안과, 총무과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안과 안에 기동수찰팀, 기동수찰팀이 뭐냐면은 소란, 난동, 제압하고 수용자 질서, 수용자가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부정한 행위를 안 하는가, 그 단속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교도소 안에 경찰 특공대, 약간 그런 느낌. 보통 이제 수용자들이 안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고 싸우면은 되게 막 심하게 싸우거든요. 안에서 이제 기물도 파손하기도 하고 폭행 사건 그런 사고가 나면 일단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현장 근무자들이 TRS로 무전을 치면 저희가 그냥 달려가죠. 제가 교인님한테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밥을 먹자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이 식당을 고르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회사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사무실 팀원들하고 가끔씩 이제 간단하게 우리 삼겹살을 쏜주 할까 할 때 여기를 자주 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니가 아들이 교도관이에요. 현직 교도관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왕 뭐 다른 데서 팔아주는 거 집 가자. 오. 생고기. 아, 교도소 얘기 끝. 생고기야, 생고기. 생고기 먹고. 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떨어지나 그러잖아. 안 떨어져.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와, 진짜 맛있게 찍었다. 그래요? 네. 맛있다. 먹어봐. 너무 맛있네요? 배도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해보기로 했다. CRPT는 다 아무나 될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본인들 지원을 해가지고 무술 유단자라든가 신체 조건이 좋다든가 근무 능력이 좋다든가 이런 사람을 중에서 선발을 해요. 네, 여기는 수용자를 제압해야 되니까 CRPT를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든데 그럼 지원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월급이 조금 더 오르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뭐랄까 저한테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강력계 형사들이 있고 뭐 민원실 가고 싶은 사람,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하고 싶고 제압하고 나면은 뭐 수용자 팔 꺾기도 하고 막 머리 짓이기도 하고 수갑 채우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걔를 또 만나게 돼. 왜? 걔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경찰하고 교도관 차이가 그거예요. 경찰은 아무런 흉악범도 교도소 보낼 끝이야. 그죠. 근데 교도관은 얘를 나갈 때까지 봐야 돼. 그러네요. 그게 또 힘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은근히 또 친해지기도 해. 야, 임마, 생활 잘하지 하면서 잘해라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고민도 상당히 해. 뭐 집에 엄마가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랬습니다면 제가 이제 고충처리팀에 얘기해가지고 그 수용자가 이러니까 집에 전화해서 좀 적견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와 까마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네. 근데 왜 까마귀라고 불리는 거예요? 일단 옷이 제가 까만 기동복이거든요. 모자도 이제 팔각모를 쓰고 다니잖아요.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검정색이니까 수용자들이 그냥 은호로 교도소 안에서 인권과 질서 두 개를 놓고 어느 거를 맞춰야 되는가. 그건 양팔 저울인 것 같아. 양팔 저울 위에 인권하고 질서가 두 개가 올려져 있어요. 인권을 생각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용자들 질이 편해지고 반대로 질서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만큼 수용자를 쪼아야 되겠죠.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뭐를 맞출 것인가 항상 고민이 되죠. 근데 지금의 이 옷을 입고 있는 저는 이 역할은 좀 강하게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오, 등이.
예전에 여기에 이제 우시장이 크게 있었대요.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싱싱한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육즙이. 집은 살았다. 그럼 여기 목포 교도소는 수감자마다 급이 있잖아요. 그죠. 몇 급 정도 되는 수감자들이 S1, S2, S3, S4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게 1급이고 3급, 4급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누범소여가지고 보통 S3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용자들의 범죄 질이 좋지 않다. 옷 좀 벗어도 되죠? 네네네. 근데 덥다, 이 옷을 왜 항상 입고 계시는 건지. 이게 여기는 이제 3단봉 같은 경우도 꽂고 여기 무전기 TRS 가스총 넣는 이런 집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약간의 방금 효과도 있어요. 흉기로 찔렸을 때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하니까. 최소한 재소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가끔씩 인사하기도 그래요. 막 협박하고 그러는 재소자는 없었나요? 나가면 내가 죽여버린다 막 이런. 밖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적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는 많이 그런 얘기는 하죠. 안에서 이제 나가면 뭐 죽여버린다. 뭐 니네들 가족들 뭐 해라 뭐 한다 이런 얘기는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름이 없어요.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은 섬뜩섬뜩 나가세요?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부분이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많이 하고 자해. 볼펜 같은 것도 자해로 하기도 하고 자해라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있지만은 먹어가지고 이렇게 삼켜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건전지 같은 거. 건전지 먹어서 자해하기도 하고 칫솔 보통 이만하죠. 이걸 삼켜. 진짜 이게 들어가더라고. 그런 걸 보면 제일 먼저 가서 보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수술할 때 배 갈랐을 때 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냥 뭐 일처럼 배 갈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똑같아. 또 먹었어 이 새끼 진짜. 뭐 이러면서. 약 같은 거 주로 이제 마약 사범 같은 경우 마약 사범은 좀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교도소 안에서도 정신과 약, 향정신성 의약품, 일명 MP약이라는데 그걸 되게 막 의존을 해.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약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주면은 잠 안 자고 막 소란을 피워. 기물 다 깨부시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막 병만 계속 두드려. 금단 증상이 있으니까. 병을 계속 치지 마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이제 물로 숨겨. 물 먹고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직접 보는 것도 확인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혓바닥 밑에 숨기고 있다. 하고 다시 나가서 떼가지고 모아요. 그걸 한 20알씩 모아놓기도 해. 그런 거를 다른 수용자한테 팔기도 하고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왜 팔아요? 그 약을 먹고 정신이 뿅 하는 그런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건 되게 관리를 좀 심하게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먹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도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지는 편견? 이런 게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당근 거래를 한번 했어요. 학생인데 자기 엄마랑 같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저도 인사하고 저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교도관처럼 안 생기셨는데 그러더라고. 진짜요? 교도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만큼 교도관 하면은 좀 무섭고 그런 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봐. 저는 이제 교도관에 관한 선입견, 이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직업 교육을 시켜주거든요. 교도관이 이런 일을 한다. 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해. 그렇죠? 안에 있는 수용자가 모두 다 악마가 아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나와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교도소에 대한 선입견이 교도관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전과자에 대한 선입견도 있어요. 전과자들도 국가에서 법이 정한 형벌이 끝나면은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를 잘 못 해주고 포용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 나간다면은 누군가는 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 일을 안 저지르거든. 그럴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그럴 때 한 절반은 자죠. 어쨌든 우리는 새해라고 하면 뭐 제 아이 종소리 들으러도 가고 막 해돋이도 보러 가고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그런 걸 치르잖아요. 근데 교도소는 어떨지. 교도소 새해 막상 별거 없는데 크리스마스나 설날이 좀 더 으쌰으쌰하지. 그냥 그날은 특식이 나오니까. 새해에는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고요해. 뭐랄까 제가 느끼는 교도소 새해는
그냥 달력 한 장 넘어가는 거? 야간 근무도 하고 하거든요. 업무가 아니고 집순환 하니까 31일 날도 야간일 걸린 날이 있어요. 야간 근무할 때 아무도 없는 사동에 혼자 앉아가지고 있는데 달력이 지나가고 1월 1일이 되고 그때 뭐랄까 거기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고독감도 있고 그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교도관만 누릴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느낄 수 없으니까. 교도관처럼 다양한 사람 만나는 사람 없을까요? 진짜 그래. 전 이 지구상에서 교도소만큼 다양한 사람이 없어. 진짜.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숙자까지 노숙자까지 해가지고 뭐 사업한 사람 체벌도 들어오잖아. 교도관은 나한테 천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젊은 친구들이 교도관이란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 교도관이 생각 매력 있네? 이런 건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야, 교도관이라는 게 다 무섭고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와 다르게 느껴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교도관의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분들 덕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계속해서는 솔직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 분명히 있고, 그러지만 일단 교도관이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저와 제 처자식들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어느 순간 제가 후배들을 먼저 걸어가는 발자취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도관이 되고 싶어요. 숨길 수 없어 시간